이번 시간에는 서생면 지역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생면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건지 그에 따른 개발 호재가 나와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발전 지원 사업 1차적으로 선정된 게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간절곶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명소화를 시키겠다, 진화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업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해상 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서생을 가보면 원전 5, 6호기가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원전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어디에? 이러한 개발 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간절곶 진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을 연결해서 진화 해수욕장까지, 그러니까 간절곶에서 진화 해수욕장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은 2022년, 이제 내년이죠. 다음 달부터 2025년까지 완공을 시키고 2026년에 시작, 우리가 이제 오픈을 하는 게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2.7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이 1.5km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보다 1.2km 더 길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긴 해상 케이블카가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절곶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간절곶 진화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관광지의 규모를 확장시키겠다. 지금은 진화 해수욕장이랑 간절곶이랑 물론 가깝게 붙어 있지만 여기를 연계시키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드라마 세트장도 다시 정비를 해서 카페, 레스토랑, 사진 촬영 명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관 조명도 설치하고 해안 산책로, 해안 데크도 설치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리마을이랑 나사, 간절곶, 명손도 진화를 잇는 바다 탐방길 해서 해안 데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절곶을 랜드마크 상징시설을 건립하겠다. 우리 호미곶 보면 이 손바닥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유명한데, 간절곶도 이렇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출 랜드마크, 조형물을 만들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관광객이 꼭 와보고 싶고 SNS에 올리고 싶은 명소화가 되도록 계획하겠다.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맞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진화 해수욕장 종합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진화 해수욕장은 상업지 분포도가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원래는 도로가 없었거든요. 그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31번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진화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구에서 내비를 찍으면 한 3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진화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이제 강량리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외곽 쪽에 강량항 및 강량대교 주변을 정비하고 이제 야시장과 노창고, 이거를 상업시설로 바꾼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레포츠 활성화, 요트 서핑, 해양 스포츠,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핑 대회도 지금 진화 해수욕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 바로 서생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목표에 부합하는 14가지 발굴 사업 중 5가지 대표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서생면 지역 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일단 주변 상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접근성,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생기냐면 간절곶에서 진화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나와 있네요. 서생면을 명소화시키겠다. 관광 트렌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바꾸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관광객이 집객 효과, 모이는 증상이 발생되겠죠. 그럼 관광객들이 직접 와서 체류하는 시간도 증가되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민들한테는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이러한 6가지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사업, 내부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간절곶 근린공원에서 진화해수욕장까지 연결시키겠다. 사업 기간은 2022년,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 결과 타당성도 있고 총 사업비도 60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겠죠. 이제 원전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월하게 사업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승차장, 하차장을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차장 조감도 그런 거거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간절곶에서 진화해수욕장 끝자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노선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대가 높은 강량리로도 충분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화에 연결되든 강량리에 연결되든 뷰가 이제 야경까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km 구간이고요. 그래서 뭐 추진 일정 계획은 이제 내년부터 결정하고 SPC 설립하고 용역 발주하고 건설하고 운영은 2026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이제 어디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는지,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면 어디가 좋아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가 들어오는 진화해수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화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수욕장 앞쪽으로는 전부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절곶이거든요. 간절곶에서 이렇게 상업지까지 진화해수욕장까지 연결할 거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니면 변경될 수도 있다 하면은 요 강량리 이런 데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요. 이게 보면 진화해수욕장은 이렇게 평지거든요. 근데 강량리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올 가능성도 이런데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상권이 이쪽은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높은 건물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가 상업지 땅이거든요. 뭐 50층, 100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낮은 건물들로만 즐비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높은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부산에 보면 송도 해수욕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슷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여기서 여기 송도 스카이파크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도 지금 상업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높은 건물들 보이시죠? 이것도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 이런 곳은 낮은 그냥 여관, 모텔 이런 거였습니다.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3층, 4층 이렇게 밖에 안 지어져 있죠. 심지어 1층까지 지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투썸 플레이스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는 호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잠자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먹고 쓰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까지 이렇게 받쳐주죠. 여기가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라는 아파트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도 보면 상업지니까 이런 사업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고 직객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숙박시설도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런 주거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 재개발로 이루어져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다리. 여기가 이제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뭐 아파트가 들어올 건지 이렇게 뭐 평당 7천에 거래된 곳도 있고 9천짜리도 있고요. 뒷블럭은 3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매입이 됐죠. 이건 아마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뒤쪽 안쪽도 뭐 평당 3천 이런 데는 5천 이렇게 평당 금액이 굉장히 높게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죠. 과거 이쪽 라인이 한 4년 5년 전 이제 케이블카 생기기 전에 보면 평당 한 60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500에서 600. 그래서 한 10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가보니까 평당 6천 정도 하더라고요. 6천에서 8천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곳이 이제 송도입니다. 그래서 진화 해수욕장도 앞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직객 효과, 상권도 활성화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화 해수욕장은 이미 평당 금액이 다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0에서 1,500. 비싼 거는 최근에 2,000에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강량리 쪽도 살펴봐야겠죠. 아직까지 바다 일선 아직까지 평당 한 200만 원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도로도 사도인데 이 공청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도로를 넓히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커피숍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식당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면 뷰가 이 지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훨씬 더 이쁠 수도. 이 앞에 나무를 다 쳐내면 이런 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리랑 이제 케이블카 뷰까지 나오면 앞으로 이런 데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